여러분, 오늘 아침에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지 않아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집이 어디인지 모른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수만 명의 어르신들이 바로 이런 현실을 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박준수입니다. 30여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치매 환자분들을 만날 때였습니다. 특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70대 할머니가 병원에 오셔서 제게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선생님, 저기 있는 아저씨가 누구예요? 자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네요. 그런데 그 아저씨는 50년을 함께 산 할머니의 남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마트에서 보시면 실감하시죠? 예전에는 보기 드물었던 보행기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 돋보기를 쓰고 휴대폰을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이건 단순히 인구 구조가 바뀐다는 통계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 이야기거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치매 환자는 약 1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치매를 단순히 나이 들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깨달은 것은 치매에도 분명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90살이 되어도 정정하게 지내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60대부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80세가 넘은 화가 할아버지였는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내 나이를 잊어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반대로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은 참 안타까웠어요. 평생 회사에서 성공적으로 일해오신 분이었는데 은퇴 후에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셨거든요. 할 일이 없다가 입버릇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뇌를 쓰는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 뇌는 근육과 마찬가지로 쓰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자극을 주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관찰한 결과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웃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병원에 오실 때마다 유쾌한 농담을 하시는 분들, 간병인과도 친구처럼 지내시는 분들은 인지 기능이 오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두 번째는 손을 많이 쓰는 사람들입니다. 뜨개질을 하시는 할머니들, 목공 작업을 취미로 하시는 할아버지들,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까지도 손가락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뇌 기능이 활발하게 유지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60이 넘어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분, 70에 영어 공부를 시작한 분, 심지어 80에 운전면허를 따신 분도 계셨어요. 이런 분들의 뇌 활동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활발합니다. 그럼 반대로 치매 위험이 높은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바로 고립입니다. 혼자 사시면서 며칠씩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시는 분들,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해요. 사람과의 대화가 없으면 뇌의 언어 중추가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치매와 우울증의 연관성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마음의 건강이 뇌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거든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치매 초기 단계에서도 적절한 자극과 훈련을 통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일기를 쓰고 손자와 화상 통화를 하고
동네 경로당에서 활동하면서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치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뇌세포 사이에 쌓이는 찌꺼기들입니다. 마치 하수구에 머리카락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쌓여서 막히는 것처럼 뇌세포 사이에도 단백질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신경 전달을 방해하게 돼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뇌에는 자체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히 잠을 잘 때 이 청소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해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치매 예방에 필수적인 거죠. 하지만 단순히 오래 자는 것보다는 깊고 질 좋은 잠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발견은 우리 몸의 염증과 치매의 관계입니다. 만성 염증이 있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 염증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우리 입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입안에는 수백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입이 마르고 타액 분비가 줄어들면 나쁜 균들이 늘어나게 돼요. 이런 균들이 만드는 독소가 혈관을 타고 뇌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건강이 뇌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의료진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단순히 양치질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치매가 단순히 나이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 마음가짐, 심지어 양치질하는 방법까지도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모두 실제 환자들에게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어려운 것도 비싼 것도 아니에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죠.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왜냐하면 밤새 우리 입안에서는 세균들이 잔치를 벌였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입안이 마르기 쉬워요. 제가 만난 한 80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물 한 컵을 10분에 걸쳐 조금씩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의 구강 상태가 또래에 비해 정말 좋았어요. 치아도 튼튼하고 잇몸도 건강했죠.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물을 마실 때는 꼭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차가운 물은 오히려 우리 몸에 충격을 주고 뜨거운 물은 입안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좋아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심호흡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숨이 얕아지는 경험을 하시죠?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고 조금만 빨리 걸어도 헉헉거리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만은 아니에요. 우리 뇌는 전체 산소의 약 4분의 1을 소비합니다. 몸무게의 단 2% 정도밖에 안 되는 뇌가 이렇게 많은 산소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산소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호흡이 얕아지면 뇌에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해져서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추천하는 호흡법은 정말 간단해요. 코로 4번 세면서 들이마시고 7번 세면서 참았다가 8번 세면서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3번, 각각 5번씩만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봐도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호흡법을 시작한 후에 밤에 잠도 잘 오고 기억력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몇 달 후에 보니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뇌에 좋은 음식이 뭔지 궁금해하세요. 그런데 사실 특별한 음식보다는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빨리빨리 먹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욱 천천히 먹어야 해요. 왜냐하면 씹는 동작 자체가 뇌를 자극하기 때문이거든요.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들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껌을 씹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껌보다는 자연스럽게 음식을 오래 씹는 것이 훨씬 좋죠. 제가 만난 90세 할아버지 중에 정말 인상적인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매 끼니를 최소 30분에 걸쳐 드셨거든요.
처음에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30번 이상 씹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인지 기능은 정말 또래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에는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한 주먹 정도만 드셔도 충분해요.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들이 좋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면 되는데 꼭 비싼 생선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 바다에서 나는 생선들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색깔이 진한 채소들이에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같은 채소들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뇌세포를 보호해줘요. 매 끼니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시려고 노력해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좋다고 해서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으면 안 돼요. 균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만난 한 분은 블루베리가 뇌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한 팩씩 드셨는데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운동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관절이 아프거나 체력이 떨어지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헬스장에서 하는 격렬한 운동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제자리 걷기예요.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음악을 들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하루에 10분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70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라디오 체조를 하신다고 해요. 겨우 10분짜리 체조인데 이걸 10년 넘게 꾸준히 하시면서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무릎도 아프지 않고 기억력도 좋으시거든요. 손가락 운동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 손가락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가 자극을 받아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각 손가락으로 차례로 세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뇌 활동이 활발해져요. 또 다른 좋은 운동은 발가락 운동이에요. 앉아서 발가락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뇌에 많은 자극을 줘요. 하루에 50번씩만 해보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바로 스마트폰과 뇌 건강의 관계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오히려 머리가 나빠진다고 걱정하세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면 오히려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손자 손녀와 화상 통화를 하는 것, 옛날 사진을 보면서 추억을 떠올리는 것, 간단한 게임을 하는 것 등은 모두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거든요. 제가 만난 한 80세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으로 바둑 게임을 하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조작이 어려워서 고생하셨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전국의 바둑 애호가들과 게임을 즐기고 계세요. 그분의 집중력과 판단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뇌가 게을러질 수 있거든요. 적당히 활용하되 스스로 생각하고 기억하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수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잠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좋은 잠은 치매 예방에 정말 중요해요. 가장 좋은 수면 습관은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해요.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는 것도 좋아요. 10분 정도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있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제가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환자분들에게 추천했는데 대부분 효과를 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치매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이런 습관들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환자분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선생님, 이 모든 걸 다 해야 하나요? 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해드려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첫째 주에는 아침에 물 마시기만 실천해보세요. 둘째 주에는 거기에 호흡법을 더하고 셋째 주에는 천천히 먹기를 추가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부담도 적고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한 70대 할아버지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 병원에 오셨을 때는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뭘 해봐야 소용있겠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침 물 마시기부터 시작해서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족의 역할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가 정말 중요해요. 자녀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이 이런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실 때 함께 참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건강한 음식을 먹고, 함께 운동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소통 자체가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본 가장 건강한 노인분들은 대부분 가족과의 관계가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매일 자녀들과 안부 전화를 하시는 분, 일주일에 한 번씩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은 또래보다 훨씬 정정하게 지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관심이어야 해요. 형식적인 안부 인사보다는 진짜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정말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치매를 무서워하세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서 건강에 좋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부터 내 뇌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제가 만난 한 80세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나는 치매가 무서워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해요. 정말 멋진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줘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물 마시는 것을 깜빡할 수도 있고 호흡법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60점만 해도 충분해요. 100점짜리 완벽한 생활을 일주일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60점짜리 생활을 1년 내내 하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월요일에는 아침 물 마시기에 집중해보세요. 화요일에는 거기에 호흡법을 추가하고요. 수요일에는 천천히 먹기를 연습해보세요. 목요일에는 간단한 운동을 해보고, 금요일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토요일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해보고, 일요일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일주일을 정리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매일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반복하면서 점점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간단한 일기라도 써보세요. 오늘은 물을 잊지 않고 마셨다. 오늘은 손자와 즐거운 통화를 했다. 오늘은 새로운 요리를 해봤다. 이런 식으로요. 기록하는 것 자체가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고 나중에 읽어보면서 자신의 변화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또한 힘들 때 지난 기록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일 간단한 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에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두세 줄이었는데 나중에는 한 페이지씩 쓰게 되셨어요. 글씨도 또박또박 예뻐지고 표현력도 풍부해지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치매 예방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죠. 내가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건강한 노인이 많은 사회는 활기차고 지혜로운 사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우리 사회의 귀중한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할 때 나 혼자 이런 걸 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30여 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살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예요. 70살이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분들은 정말 젊어 보여요. 반대로 50대인데도 포기하고 체념하며 사는 분들은 늙어 보이고요. 나이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사는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4번 들이마시고 7번 참았다가 8번에 걸쳐 내쉬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1년 후, 2년 후,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살고 계실 거라고 확신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나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나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하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